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뭐냐면 전압을 재는데 이제 소스가 이렇게 돼요. 소스에서 이제 볼트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소스 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압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인풋 임피던스 R인이라 생각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요게 이제 R 소스입니다. 자, R 소스고 요게 이제 기전력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전압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V는 R 쉽게 생각해서 RS 플러스 R인의 이제 기전력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V하고 E가 같게 측정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죠? 같게 측정하고 싶으니까 결국 어떤 걸 해야 되냐면 R인이 RS보다 커야겠죠. 그죠? 커야 되니까 결국 뭐냐면 내부 요 전압계가 이렇게 여기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있는데 요 내부 요 인풋 임피던스가 얘가 충분히 커야지 RS보다 커야지 전압이 그대로 측정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그 락킨 앰플리파이 했었죠, 여러분, 그죠? 그 락킨 앰플리파이 했었는데, 자, 사진이 잠깐만요. 이걸 볼까요, 한번?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봅시다. 오실로스코프 봅시다. 자, 오실로스코프 한 예를 한번 볼까요, 한번? 제 그림이 사진이 조금 좀 확대되는 게 필요한데, 이걸 볼까? 글자 안 보인다, 그죠? 잠깐만요. 이건 확대돼 있나? 여기서 안 보이네. 잠깐만요, 여러분. 오실로스코프 여러분 그 전기회로 실험, 전자회로 실험 조교 들어가죠. 그죠? 들어갈 때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 이것도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인다. 여러분 보면 자, 락킨 앰플리파이어 밑에 뭐가 적혀 있나요? 인풋에 이 보여요? 이 보여요, 여기? 이거 뭐라 적혀 있습니까? 10메가옴 25피코페르 돼 있죠? 그럼 10메가옴 25피코페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인풋 임피던스가 임피던스니까 저항과 커패시터가 RC가 10메가옴에다가 25피코페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풋 임피던스는 이게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10메가옴이고 그다음에 얘가 25피코페르시죠. 요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볼트메타 돼 있는데, 자 그럼 10메가옴이면 여러분 그 외부 소스가 10메가옴이다. 10메가옴에서 나오는 전압을 잰다 그러면 얘가 10메가옴이니까 락킨 앰플리파이어에는 인풋 전압이 그냥 2분의 1로 줄죠. 그 측정하는 게 원래 전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5피코페르시다. 그럼 얘를 보면 얘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10분의 1이죠. 얘는 따져보면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걸 그냥 오메가 c분의 1이 크기죠, 그죠? c가 25피코페르시니까 이게 10에 플러스 10이라 그러면 오메가가 적당히 높으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얘의 인풋 임피던스가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DC일 때 임피던스하고 AC 전압원을 우리가 제고자 했을 때 AC 전압원을 그 주파수에 대해서 해보면 얘가 원래 전압보다 실제는 떨어진 전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을 재고 싶다 그랬을 때 주파수가 달라지면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럼 결국 얘가 줄어들면 전체 전압에서 원래 전압이 2라면 측정하는 게 9이라 그러면 R1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줄어들죠. 결국 뭐냐면 이 앰프가 전압계를 잴 때 우리가 만약에 줄어들면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전압이 V가 이렇게 재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이유가 보면 여기서는 정확한 전압이다가 떨어질 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 V의 소스가 줄어들 수 있지만 주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 인풋 임피던스가 상대적인 B니까 요 AC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Gin 인풋 임피던스를 Gin을 할게요. Gin이 주파수에 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측정되는 전압이 겉보기에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면 그 계측기가 측정하는 그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측정한 전압은 믿을 수 있는 영역입니까? 믿을 수 없는 영역입니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고 얘가 C에 의한 거라면 이 주파수가 10배 늘어났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파수 10배 늘어났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피던스는 10분의 1로 줄죠. 그러면 주파수가 1 데케이드로 갔을 때 저항은 1 데케이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기울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로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가 들어봤습니까? 떨어지는 거? 여기 우리가 롤 오프라 그럽니다. 롤 오프.
굴러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측정할 때는 믿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Not reliable. 그래서 이제 계측기에서 우리가 이 플랫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전압이 변하지 않을 때 측정할 때 reliable 영역이죠. 영역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그 frequency dependence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측기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처럼 주파수 전성에 대해서도 이 Rin이 그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측정한 전압이 가짜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자 보니까 R 소스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을 측정하는 게 줄어든다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제가 이런 실험을 그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이 있었는데 요 예를 하나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온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게 R이 있습니다. 저항 R이 있는데 자 온도가 있으면 여러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반도체입니까? 도체입니까? 이래 가는 거는 반도체죠. 예, 반도체고 이렇게 가는 건 뭡니까? 도체 금속성이죠. 금속성이고 이건 반도체성입니다. 혹은 절연성 되는데 우리가 초전도체는 T에 대해서 R이 이래 떨어지다가 팍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TC라 그러거든요. 그 저항형이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되는데 T에 대해서 바나듐 옥사이드라는 나노선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나노선 한 가닥에 대해서 저항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전압을 재고 전류를 여기서 I를 흘려줍니다. 전류 이렇게 흘려주고 여기 전압을 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가지고 흘려주는 전류분의 요거를 흘려주는 전류분의 측정한 전압 이게 이제 저항 R이거든요. R인데 요걸 이제 R을 측정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관측한 결과입니다. 보면 여기서 온도가 내려갔는데 얘는 무슨 어떤 성입니까? 반도체성이거든요. 반도체성인데 뚝 떨어졌으니까 얘는 뭡니까? 초전도체죠. 초전도체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노선이 이 온도도 되게 높습니다. 온도 되게 높아서 얘가 한 230K 정도 됐습니다. 자, 230K. 230K면 이게 이제 저항이 쭉 커지다가 초전도체로 됐으니까 230K가 온도가 이 온도에서 저항 0이 되면 획기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초전도체는 이보다 훨씬 낮거든요. 한 95K, YBC가 95K고 세계 기록이 한 뭐 180, 뭐 200까지 되는데 그래서 보면 230K가 나왔으니까 나노선에 대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 맞으면 거의 네이처 감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발표됐는데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거든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래요. 이 데이터는 가짜였습니다. 가짜였는데 그 측정한 사람 진짜로 알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짜였어요. 가짜였는데 다들 이제 믿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저항이 반도체는 가다가 저를 떨어졌는데 원인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방금 얘기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한번 한 5분 동안.